안녕하세요. 태국, 흔히 미소의 나라로 불리는 이곳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화로운 이미지 뒤에는 수많은 왕조의 흥망성쇠, 그리고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온 역동적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태국의 장대한 역사를 심층적으로 탐구하며 고대 문명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태국을 형성한 주요 사건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지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태국의 역사는 아주 오래전 현대 태국인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타이족이 남방으로 이주해 오기 전부터 시작됩니다. 고대 태국 지역에는 이미 다양한 문화와 왕국들이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원전 4세기부터 기원 후 11세기까지 존재했던 드바라바티 문명은 인도 문화의 영향을 받아 불교를 수용하고 독자적인 예술 양식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러한 고대 문명들은 이후 등장할 강력한 왕국들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초기 타이족의 활동은 현재 중국 광둥성과 광시 지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8세기 중반 당나라의 혼란기에 발생한 반란을 계기로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베트남을 거쳐 오늘날 라오스와 태국의 차오프라야 상류 지역으로 흘러들어왔고, 또 다른 이들은 광시성에 남아 현대 장족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 태국 땅에는 이미 미얀마인과 크메르인과 같은 다양한 민족들이 각자의 터전을 잡고 있었으며, 이주해 온 타이족은 점차 이들과 상호작용하며 새로운 문화적 지형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특히 크메르 제국의 강력한 지배는 태국 역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를 장식합니다. 9세기부터 15세기까지 동남아시아를 호령했던 크메르 제국은 현재 태국, 남부와 중부 지역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당시 타이족은 크메르 제국에 복종하며 살아갔으며, 크메르 문화와 정치 체제는 이후 태국 왕조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앙코르와트와 같은 웅장한 건축물로 대표되는 크메르 제국의 예술과 종교는 태국 초기 왕국들의 문화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앙코르 유적에서 발견되는 크메르 문자와 불교 미술은 이러한 교류의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몽골 제국의 침략은 동남아시아 전역에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13세기 몽골의 침략으로 인해 크메르 제국의 세력이 약화되고 주변 지역의 타이족 인구가 증가하면서 타이족은 크메르 제국의 서쪽 땅을 점령하고 독립적인 왕국을 건설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태국 최초의 독립왕국인 수코타이 왕국입니다. 1238년 스리 인트라딧에 의해 건국된 수코타이 왕국은 상좌부 불교를 국교로 삼고 독자적인 문화와 예술을 꽃피웠습니다. 특히 랑카맹 대왕 시대에는 태국 문자가 창제되고 정치,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수코타이 왕국은 단순한 군사적 정복을 넘어 법치와 덕치를 강조하며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14세기 중반부터는 주변 세력의 압박과 내부 혼란으로 점차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동시대의 치앙마이 일대에는 란나 왕국이 세워져 수코타이와 함께 태국 북부를 양분했습니다. 란나 왕국은 수코타이와 마찬가지로 불교 문화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예술 양식과 건축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치앙마이는 중요한 무역 중심지로 번성했으며, 아름다운 불교 사원들과 독특한 건축 양식은 현재까지도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코타이 멸망 후 버마에 정복되었다가 톰부리 왕조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수코타이 왕국이 쇠퇴하던 시기, 태국 중부 지역에서는 새로운 강대국이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1351년 우통 왕이 크메르 제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아유타야 왕국을 건국했습니다. 아유타야는 차오프라야 강 유역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로 빠르게 성장하여 동남아시아의 강력한 해상 무역 국가로 발전했습니다. 아유타야 왕국은
주변국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흡수하고 독자적인 문화를 창조했습니다. 특히 아유타야 왕국은 크메르 제국과의 오랜 대립 끝에 캄보디아의 수도 앙코르를 함락시키며 크메르족을 지배했습니다. 이 시기는 캄보디아인들에게는 크메르의 암흑기로 기억될 정도로 아유타야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놓였습니다. 아유타야는 400년 이상 존속하며 태국 역사상 가장 길고 번성했던 왕조로 기록됩니다. 이 시기 태국은 동남아시아의 중심 국가로서 유럽 국가들과도 교류하며 국제적인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1767년 오랜 숙적이었던 미얀마의 침략으로 수도 아유타야가 함락되고 왕국은 멸망하고 맙니다. 아유타야 왕국의 멸망이라는 위기 속에서 딱신 장군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미얀마군을 몰아내고 톰부리로 수도를 옮겨 톰부리 왕국을 건립했습니다. 딱신은 강력한 리더십으로 흩어진 태국 세력을 규합하고 영토를 확장하여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속국으로 삼는 등 태국의 옛 영광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의 탁월한 군사적 재능과 뛰어난 통치력은 태국 민족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말년에 정신병 증세를 보이며 실각하고 결국 짝그리 장군에 의해 시해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습니다. 딱신이 시해된 후 짝그리 장군은 1782년 라마 1세로 즉위하여 새로운 왕조인 짝그리 왕조를 개창했습니다. 그는 수도를 차오프라야 강 건너편인 방콕으로 옮기고 현재의 라따나꼬신 왕국을 세웠습니다. 짝그리 왕조는 현재까지 이어지는 태국의 왕조로 특히 태국인들에게는 깊은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라마 1세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아유타야 시대의 문화와 전통을 계승하여 태국의 안정과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이후 라마 4세 몽굿 대왕과 라마 5세 줄라롱꼰 대왕은 서구 열강의 침략으로부터 태국의 독립을 지켜내기 위해 적극적인 근대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철도 건설, 교육개혁, 노예제 폐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을 단행하며 태국이 근대 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서구 열강의 식민 지배를 받지 않은 나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태국 왕실의 탁월한 외교력과 개혁 의지가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초 세계는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겪으며 격동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태국 역시 이러한 국제 정세의 소용돌이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2차 세계 대전 발발 직전 태국은 친일 정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1941년 일본이 태국을 침공하자 태국은 일본과 군사동맹을 맺고 연합국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당시 태국 정부는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서구 제국주의의 압박에서 벗어나고 주변 영토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은 태국 사회의 깊은 갈등과 분열을 야기했습니다. 많은 태국인들은 일본의 지배를 저항했으며 자유태국 운동을 조직하여 연합국과 비밀리에 협력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연합국의 승리로 끝나자 태국은 전범국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위기에 처했지만 자유태국 운동의 활약과 미국의 지지 덕분에 큰 피해 없이 국제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태국에게 국제정세 속에서의 생존 전략을 다시금 고민하게 만든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태국은 20세기 중반 이후 군부 쿠데타와 민주화 운동이 반복되는 불안정한 정치 상황을 겪었습니다. 1932년 입헌 군주제로 전환된 이후에도 군부의 영향력은 강력했으며 여러 차례의 군사 정변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맞서 학생들과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조직하며 저항했습니다. 특히 1973년 10월 민주화 항쟁은 수많은 희생을 낳았지만 군부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을 보여준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이후에도 1992년 5월 검은 5월 사건, 그리고 최근의 반정부 시위에 이르기까지 태국의 민주화 운동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태국 사회는 민주주의의 가치와 군부의 역할, 왕실의 정치적 중립성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깊은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오랜 역사 동안 복잡하고 때로는 첨예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양국은 수세기에 걸쳐 영토를 뺏고 빼앗기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국경 분쟁의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한때 동남아시아를 호령했던 크메르 제국의 후예이며 태국은 아유타야 왕국을 계승했습니다. 크메르 제국이 아유타야 왕국에 의해 멸망한 후 캄보디아는 태국의 지배를 받으며 오랜 기간 동안 종속 관계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위에 놓인 가장 상징적인 분쟁 지역은 바로 프레아 비에아르 사원입니다. 캄보디아 북쪽과 태국 동쪽 국경지대에 위치한 이 고대 힌두 사원은 1907년 프랑스가 캄보디아를 점령하면서 태국과의 국경선을 일방적으로 설정하며 영유권 분쟁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이후 국제사법재판소는 1962년 프레아 비에아르 사원이 캄보디아 영토임을 인정했지만 사원 주변 지역의 영유권에 대한 분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2003년에는 태국 여배우가 앙코르와트를 태국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가짜 뉴스 때문에 태국 대사관이 불태워지는 사건이 발생했을 정도로 양국 간의 감정은 격앙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도 국경 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양국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경 분쟁은 양국 관계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중요한 수입원인 관광 산업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태국의 역사는 고대 문명의 태동부터 현대의 민주화, 운동과 국경 분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건과 변화의 연속이었습니다. 강력한 왕조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며 독자적인 문화를 꽃피웠고 서구 열강의 침략이라는 위기 속에서도 독립을 지켜내며 근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2차 세계대전이라는 국제적 격변 속에서 자신만의 생존 전략을 모색했으며 현대에 이르러서는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과 함께 복잡한 국경 문제에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국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현재 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와 문화적 특성을 깊이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태국은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도전을 동시에 안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